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소관 김동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 김동숙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숙 의원입니다.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택 시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을 진행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시립예술단 소속 단체 및 예술단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시립예술단 구성원의 직무 및 종류,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단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단원 위촉 및 평정을 위한 전형위원과 전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시립예술단의 예산 및 경비, 관람료, 공연 관람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문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서면으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화국장 김희비입니다. 의안번호 제8-926호로 김동숙 의원님께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우리 평택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을 해서 평택 시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발전과 인구 증가로 외형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보고 듣고 느끼며 참여가 가능한 공연 예술 문화에 대한 기대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남부의 핵심 도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우리 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시립예술단 창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윤아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화 위원입니다. 네, 의원님. 시립예술단 뭐 드디어 이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인구가 이제 뭐 한 100만으로 가는 대도시가 되면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조례안 조항이. 이거를 이게 시행규칙 같은 게 별도로 또 있어요? 추후에 만드실 예정이세요? 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조례안이 많아요. 야, 이거 웬만하면 다 시행규칙으로 다 몰아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고려는 하셨겠지만. 이번에 뭐 지금 일단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그 발의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좀 현재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 이 전형위원을 이제 둘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각 예술단체별로. 이거 어떻게 뭐 하실 예정이세요? 이게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데, 이 전형위원을 과연 이제 외부 인사로 할 것이냐, 이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인사로 할 것이냐,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정확하게 전형위원들을 어떤 분들로 위촉을 할지 이 그게 사항에 명확하게 대해서는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조례는 이제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전형법도 실기 전형이냐 면접으로 하는 거냐 그거에 따른 거를 이제 하고 특별 전형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좋은 그 단원을 선출해 오려면 특별 전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립할 때쯤에 해서 시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큰 집을 지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5조에 보면 전형 방법에서도 네. 물론 이제 김동숙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면서 뭐 잘 하셨겠지만 이 전형 방법도 외국인 및 국내외 유명 예술 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형의 경우 뭐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과연 국내외 유명 예술 대회가 조건이 뭐냐? 어떤 게 유명한 대회고 어떤 게 유명하지 않은 거고 국내외에 유명한 대학이 어떤 대학이고 어떤 대학이 유명하지 않은지 이게 이런 이제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 같은 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네. 문제의 소지도 상당히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제 연금 같은 거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 연금을 줄 때 올림픽에서 뭐 동메달 그렇죠. 이상, 뭐 아시안 게임에서는 뭐 몇 위 이상, 뭐 이렇게 다 나눠 놓듯이 전국체전에서 뭐 얼마 이렇게 나눠 놓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전형 규정이 만약에 없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이 날 소지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가 되더라도 추후에 시행규칙은 다른 지자체라든지 여러 그 예술단체가 있는 시립예술단체가 있는 곳을 두루두루 멘팅을 해서 철저하게 탈이 안 나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 측에서는 미시적으로 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하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영 의원입니다. 김동숙 의원님께서 시립예술단 그 조례 만드신 거는 기본 틀은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신 거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작년에 그 시립예술단 공모 모집할 때 이제 저도 거기 갔었는데 두 단체가 공모를 해서 할 때 보니까 이게 차이점이 좀 있어가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또 뭐 기사도 나고 했는데 이런 거 없이 이제 이렇게 조례로 인해서 규정을 딱딱 잡아가면서 한다면 그런 불편 사항이 없지 않을까 하는 좋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더 구체적으로 좀 조례를 더 검토하셔서 타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우리 김승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 시립예술단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26년도 우리 평화예술의 전당 준공이 돼야 사실 이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2, 3년 준비를 갖고 더 탄탄하게 조례를 통해서 준비 과정을 갖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비용 축에서를 보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그 1안, 2안, 3안으로 갈지 어떻게 이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예술단 창당이 되면은 그 비상임이 있고 또는 예. 혼합 운영이 있고 이제 상임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들어가는 그 소요 예산은 비상임일 경우는 한 36억 1년 연간 소요 비용이 한 36억 정도, 37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혼합일 경우는 한 46억. 그리고 이제 상임일 경우는 뭐 한 보통 111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근데 거고. 이게 이제 1안으로 2안을 3안을 할지 결정난 사항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예, 축에서니까 예, 예. 이렇게 했을 때 예.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예산 축의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우리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그 합창단하고 소년선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을 이렇게 이제 2조의 소속 단체를 담아주셨는데 네. 4개 단체를 담아주셨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예산이 틀려지고요. 보통 이제 뭐 합창단 같은 경우보다는 뭐 교향악단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뭐 교향악단보다는 뮤지컬 같은 경우가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창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거를 창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소요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창단 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하는 뭐 비상임이 있고 혼합 운영이 있고 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좀 틀려질 경우라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그 우리 전국에는 약 234개의 그 예술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광역 같은 경우가 39개, 도립 같은 경우가 8개, 우리 이제 시립 같은 경우가 이제 157개 정도. 전체 그 234개 중에서 시립 같은 경우가 67%를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군립이 이제 군에서 하는 게 8%, 구에서 하는 게 22%, 22개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26년부터 있는데 이것도 예상되는 그 연도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조례안이 시행되기 전에 25년도 지금 뭐 조례 개정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과된 지금 이후에. 저희가 이제 자꾸 이거- 좋은 대안이 나오면 조례를 개정해서 좋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 현실에 맞게 가능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준비 저희가 과정에 있어서 조례를 바꿀 수 있잖아요, 자꾸. 예, 그 예. 개정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개정은 가능한데 이제 저희가 25년도에 25년 말에 이제 예술전당이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쯤 우리 평택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의 위상이 전국에서 인구 규모로 15번째, 예산 규모로 한 12번째 정도를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 우리 시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조례를 제정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화면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전 아까 우리 김동수 의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전 대강의 큰 틀을 잡아놓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일단 제정이 돼야 이거에 맞는 뭐 규칙도 제정을 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또 준비를 하고 일단 뭐 나중에 진짜 인구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됐을 경우는 뭐 더 크게 준비하겠지만 작은 것부터 준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큰 틀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진행되면서 예. 조목별, 세목별로 해서 잘 그 개정돼서 좀 잘 만들어지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정원국장 김기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생정의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37호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인 본조례도 그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연에 설명드리면 안 제15조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서 제출 시기가 현행은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개시 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우리 나누시 서면으로 가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이은하 질의하시기 의원님. 바랍니다. 예. 이제 상위법에서 개정을 해서 이제 하위법에 조례 개정하는 이렇게 예. 하는 건 왜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행정안전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행정안전부에서 예. 이게 이제 지방자치 출자 출연하는 기관의 운영관 법률이 그 18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 등에서 과거에는 이게 해계년 3개월 전까지 3개월 그 전에까지 제출을 하도록 돼 있던 법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그 제출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왜 굳이 바꿀 필요가 있었냐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서라든지 뭐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미리 준비가 돼서 미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변경할 게 있으면 변경을 하면서 수정 작업도 하고 나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게 오히려 낫지. 사업 개시 직전까지 예산서 계획서를 제출하라? 오히려 이거는 안 좋은 법일 수가 있고 안 좋은 조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개정을 해도 예. 이 법을 개정을 이 조례를 법이 개정이 돼 조례를 개정을 해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그 출자 출원 기관에서 제출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로 상정을 하기까지의 기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3개월 전에는 이게 결정이 돼야 될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네. 드리는 말씀. 결과적으로 이거를 상위법이 그렇다라고 이 조항- 해서 하위법을 개정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만약에 저희가 이거 개정안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거죠? 그럼 법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바꾸라고 그래서 바꾸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지만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기존 게 훨씬 좋았는데 왜 굳이 바꾸느냐. 이제 이걸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조례안을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렇지만 위원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의원님 예.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의회 당연히 의회 고유권한에 이게 대해서 개정안 올라와서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이게 내포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다. 지방의회의 한계를 이런 데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 국제문화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없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관소관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실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안 제10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제품 우선 구매 및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사회적 경제제품 정보 제공 및 판매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용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는 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용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23호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평택시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여나가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수소 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 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는 그간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수소 생산시설, 수소 교통복합화 기지 구축 등 5개 사업 총 1,1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작년 7월에는 22개 기관과 함께 평택항 탄소 중립 수소 복합지구 조성을 선포하는 등 수소 경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이러한 평택시 수소 기반을 바탕으로 평택시와 중앙정부, 경기도, 관련 기업 등 7개 기관이 평택항 고독신도시 공영버스 차고지를 거점 운행하는 트럭 버스들을 선도적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는 이에 따른 협력을, 평택시는 이에 따른 실행을 담당하게 되고,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개발 및 적기 공급, 차량 유지 관리에 협력하고, SK ENS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운영을, 현대 글로비스는 카캐리어 실증 및 수소 모빌리티 전환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 충전 인프라 국산화 및 구축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은 어느 일방이 해지하지 않는 한 지속되게 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소 메카시티 구축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와 SK,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3개 기관이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지난 3월 16일 서면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평택시는 수소가 주요 에너지로 이용되는 수소 메카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SK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평택시 수소 메카시티 구축을 위한 정부 사업 등 발굴 참여, 액화수소 기반 구축 및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도입, 평택시 혁신 기업 발굴 육성 및 기술 국산화 지원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정부, 민간 기업들과 함께 평택시를 세계 최고의 수소 도시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것이면 우리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이제 협약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어디 우리 포순 그쪽을 한정해서 하는 특구를 지정하는 겁니까? 평택시 전체를 가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평택시 전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평택항 쪽에는 수소 생산 시설, 그리고 평택항에 트럭한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교통복합 기지가 있어서 평택항을 거점으로 운행하는 트럭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택시에서 공영 버스 차고지를 그 지제역 앞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소 충전소를 SK가 이제 구축을 하면 그 버스들을 그 거점으로 운행하는 버스들을 바꿔나갈 수가 있고요. 장래에는 이제 고독 신도시에 이제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소 스테이션을 이제 짓게 되면 그쪽을 운행하는 청소차가 에코센터를 다니는 청소차가 있습니다. 청소차나 아니면 그 삼성 출퇴근 버스들을 그 다른 지역보다 먼저 이렇게 전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약을 하면은 환경부에서 우리 저기 그러니까 트럭에 대한 구매 뭐 보조금이라든가 버스에 대한 구매 보조금 같은 게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지원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특구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이제 주겠다고 글쎄 그런 계획을 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전혀 여기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하나의 그냥 협약으로다가 그냥 그 페이퍼링만 하는 거냐, 정말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이제 환경을 저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신도시라든가 요즘에 새로 건립하는 공장이 있죠. 네. 첨단 기업들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같은 거를 수소 에너지로다가 함께 들어가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제안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그 인근에 첨단 기업들이 오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지금 뭐 도시형 공장 같은 거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지금 고덕에. 그런 데도 수소 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에너지를 같이 쓸 수 있게끔 협약을 했으니까 이제 적극 우리가 이제 권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협약만 했다고 다 끝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에 수소가 정말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꼭 차량뿐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차 이 에너지원을 다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도시가 또 청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시고 계획에 넣어주셔서 이런 거를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그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안 좀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보호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수소 메가시티 구축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맨날 협약의 건이니까 특별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수소 메가시티 구축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 보호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해 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의원 등 12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용 의원 등 12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동숙 의원 등 11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승겸 의원 등 11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서 보고서 등 경미한 체제,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택시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